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금 중국의 반도체 업계가 완전히 쑥대밭입니다. 반도체 굴기를 주도하던 주력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뿐만이 아니고 중후부처 장관까지 수사받고 구금되고 온통 난리입니다. 에포크 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부패가 중국 공산당의 꿈인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망쳤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에포크 타임스는 또 어디서 요 정보를 얻었냐면은 카이신이라는 이 두 매체는 중국 내부에서 반도체 업계, 금융업계의 정보를 빨리 아는 어떤 뉴스 미디어인데, 요런 그 수사받는다는 내용이 났는데 요게 금방 중국 당국의 검열에서 싹 없어졌대요. 요걸 빨리 에포크 타임스가 캐치해갖고 난 기사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칭화윤이 그러면 반도체 굴기의 선두주자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칭화대학, 그럼 뭐 최고 명문대학 아닙니까? 베이징 대학은 인문사회 계통이 발달했지만 칭화대학, 그러면 공대, 이공계가 발달했으니까 이 칭화대학이 마음 먹고 반도체 굴기를 해서 칭화유니그룹을 맹기렸는데, 자오 웨이구어라는 전직 회장, 디아오 쉬징이라는 사장, 또 요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인 베이징 칭화의 리 루유에는 회장이 지금 수사받고 있고 뭐 구금되고 난리입니다. 자오 회장은요, 2015년에 대만을 갔을 때 아주 큰 소리 빵 쳤습니다. 야, 우리 칭화유니그룹이 TSMC를 사버리겠다고 큰 소리 빵 쳤거든요. 칭화유니그룹은 베이징에 기반을 둔 이 반도체 주력 기업인데 작년에 그냥 파산했어요.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TSMC 사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 다음에 신호 IC 캐피탈의 루전 사장, 그 다음 홍다이 펀드의 파트너인 왕웬종 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수사를 받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에는 국영 집적회로 투자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내셔널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인베스트먼트 펀드라는 거 있는데, 이 펀드 대단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하기 위해서 돈을 1차 투자할 때는 한 190억 불, 2차 투자할 때는 300억 불, 지금까지 한 500억 불 정도를 중국의 반도체 주력 기업에 대규모로 투자해주고 지원해줬거든요. 근데 이 펀드의 최고 책임진 딩 웨노 사무총장이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이 내용이 이제 들리는 루머에 의하면 칭화유니그룹에 투자하는데 여기서 뭔가 이 부정부패가 있고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 반도체 업계의 쓰나미는 여기에 끝이지 않고 시아오 야킹 산업정보기술부 장관까지 수사받고 그러는데, 일설에 하면 뭐 자살 기도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중국 정부 내에서 반도체 굴기를 주도한 주역 인물이고 리커창 총리의 오른팔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외신에서 이런 기사가 솔솔 흘러나옵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라는 이런 데에서는, 야, 이거 시진핑 주석이 리커창 총리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올 가을에 2차 당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연임이 되는데, 리커창 대망론, 또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뭐 폴리티컬 파워가 세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연임에 거시작거리는 리커창 총리의 파워를 확 약화시키려고 시진핑 주석이 이 시아오 장관을 이렇게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카이지앙이라는 중국의 금융 매체에 보면은 Brief History of Corruption in the Chip Industry, 중국의 어떤 반도체 산업 발전에서의 그 부패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이 금융 매체가 해봤더니 결론을 이겁니다. 부패 때문에 중국 반도체 굴기 망했다, 이겁니다. 부패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부패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부패가 HIDM, 후아이앙 이미지 디바이스 매니팩처러. 이 회사는 스타트업을 하면서, 야, 우리가 1년 내에 연상 20만 대 규모의 12인치 웨이퍼 공장을 맹기려갖고 수익을 내겠다, 그 소리 뻥뻥 쳤거든요. 그러면서 무려 투자를, 투자, 정부 지원이고 투자가 6억 8천만 불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저 사진에 보시면 멋있는 공장, 이 설계도도 조감도도 보여주고, 우리나라 삼성 그 공장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직원 월급 하나도 못 주고 도산했습니다. 도산.
연산 24만 대가 뭡니까? 웨이퍼 단 한 개도 못 만들어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웨이라는 또 중국의 반도체 뉴스 미디어가 이걸 파고들었어요. 야, 608천만 불 7억 불 어디다 썼냐 이거야. 어디다 큰소리 뻥뻥 치더니 추적해보니까 이거 완전 부패도 상상 초월하는 부패입니다. 약 9,600만 불, 약 1억 불은 임원들의 연봉잔치 한 겁니다. 연봉잔치. 그들 이제 사진에 임원들 큰소리 뻥 치지 않습니까? 저 모여서. 거기도 외국인도 있네요. 송년회 있습니까? 송년회. 연말에 임원들 파티하는데 30만 불. 우리 돈으로만 3억 5천만 원 쓸 정도로 이렇게 흥청망청하게 부패 원상이죠. 이러다 그냥 반도체 하나도 생산 못하고 도산했고.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중국의 어떤 사이언스 히스토리에 있어서 최대의 스캔들은 한신와이라는 반도체 스캔들입니다. 상하이의 지하오통 대학의 최진이라는 교수가 야, 내가 이 국제적인 수준인 한신와이라는 반도체 칩을 개발했다고 딱 하니까 뭐 상하이시가 난리 난 거예요. 야, 우리 상하이에서 드디어 반도체국에 앞장서는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했다 그러면서 뭐 기자회견하고 6개 특허 주고 뭐 현진 교수가 한 한신 테크놀로지는 뭐 80배로 팍팍팍 그 가치가 올라가고 그랬고 거기다가 1억 6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한 2천억 원 정도의 연구 펀드를 받았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결과가 뭔지 압니까? 완벽한 사기극입니다. 완벽한 사기극. 이 모토렐라가 개발한 반도체 칩을 갖다가 샌드페이퍼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싹싹싹 모토렐라 지우고 그 위에다 한신와이라고 스탬프를 빡 찍어가지고 이 허위로 막 난리를 친 겁니다. 이건 사기극이죠. 이같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의 부패는 여기에 끝이지 않고 또 2000년에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확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화웨이를 고사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베이징. 야, 드디어 미국이 반도체 공급을 끊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우리 중국이 살아남는 방법은 빨리 반도체를 자급자족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베이징이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거의 광란 수준입니다. 광란의 내셔널 칩 메이킹 캠페인을 벌이면서 20조 원의 돈을 막 퍼본 거예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 단 5개월 동안에 15,000개의 반도체를 맹기겠다는 기업이 막 설립됐다는 겁니다. 이 정부도 먹으려고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고 거의 대부분이 정부 돈 먹고 파산 또는 도산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끊으니까 런정페이 회장이 자신만만하게 야 그러면 우리 화웨이가 상하이에 직접 반도체 공장 지어서 맹기면 되지 않느냐. 뭐 2020년에 45나노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28나노 2022년에는 22나노 맹기를 갖고 우리가 자립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거든요. 여러분 22년에 22나노 맹기를 큰소리 뻥 쳤는데 지금 화웨이에서 뭐 반도체 맹기는지 뭐는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포크 타임스의 결론이 지금 이 베이징에 주도하는 반도체 굴기도 이건 완전 실패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놨는데 문제는 이런 내부적인 부패뿐만이 아니고 내부 외환입니다. 미국이 한 방 또 쳤습니다. 올 여름에 SMIC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선두주자고 이 기업만 아직 크게 부패니 그런 스캔들이 없이 잘 나가고 14나노 공정을 어렵게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에서 공정 개발하고 양산, 대량 생산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삼성은 3나노를 대량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SMIC는 그 사이에 노력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해갖고 14나노 공정을 개발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대량 생산, 양산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SMIC는 낙관적이었죠. 이거 뭐 대량 생산은 아무 문제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10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만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나노는 미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올 여름에 미국 정부가 뭐라 했냐면
야야 안 돼. 이제 차이나에 14나노 제조 장비도 팔지 마라. 그러면서 램 리서치나 KLA라는 이 반도체 장비에서 딱 이 제동을 걸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화란의 ASLM사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데 여태까지도 이렇게 규제한 것보다 한 수준 높아갖고 약간 범용 노광 장비도 차이나에 팔지 말라고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 딱 찍어가지고 SMI 시그널 딱 반도체 굵기 못하게 탁탁탁 그냥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이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SMIC가 참 우리가 보기엔 좀 체면 구기는 거죠. 28나노 공장을 베이징, 상하이, 선전에다 투자해서 맹길겠다는데 한 50억 불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도체 굵기가 안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차이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독자 육성이 가능한 산업이 있고 독자 육성이 절대로 안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조선공업, 뭐 중국 배달 팍팍 찍어내고 전기차, 배터리, 뭐 군수 산업에서 항공모업 이런 거는 독자 육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 사실에서 서양의 장비나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저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메이드 인 차이나의 중국 산둥 항공모함입니다. 오른쪽은 메이드 인 USA 루즈벨트 항모잖아요. 여러분 두 사진 보세요. 겉보기 똑같죠. 자, 그러면 똑같은 항공모함인가? 저 항공모함의 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우리가 짐작하기에 모든 펑션이나 기능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우수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붙어봐야 되는데 전쟁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항공모함 한 척, 미국도 항공모함 한 척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문제는 반도체의 경우 똑같은 반도체인데 왼쪽 거는 SMIC가 만든 반도체고 오른쪽 것은 삼성전자가 만든 반도체지 않습니까? 저거 똑같은 반도체나요? 전혀 다른 반도체죠. 내용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3나노 반도체를 만드는데 SMIC는 뭐 28나노 반도체, 나노에서 엄청 차이가 나고 두 번째, 반도체, 항공모함은 그냥 바다에 띄우면 되는데 반도체는 맹기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불량률. 예를 들어서 SMIC가 14नो 이 반도체의 수율을 이렇게 맞추는데 5년 이상 걸렸답니다. 과거에 재팬이나 한국이 퀀텀 점프를 했는데 이것은 미국이 자유롭게 장비하고 기술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US 차이나 디커플링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장비하고 기술 제공을 규제하는 한 중국은 반도체에서 퀀텀 점프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은 중국 내부의 그 매체, 뉴스 미디어 매체들도 부패 때문에 중국 반도체 굴기 실패했다고 단언을 하고 또 객관적으로 외부 상황에서 볼 때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때문에 반도체 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못하면 중국 경제의 앞날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시는 모든 일 다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